안녕하세요, 오유입니다. 오늘 영상은 아침 산책의 놀라운 효과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출근할 때 한두 정거장 미리 내려 아침 산책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서 아침을 먹고 산책을 나가는데요. 폭우가 쏟아지는 날 아니면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산책 좋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일본의 정신과 의사가 쓴 나는 이제 마음 편히 살기로 했다라는 책을 기본으로 아침 산책이 어떻게 좋은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제가 경험한 아침 산책의 효과와 아침 산책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마음 편히 살기로 했다의 저자는 정신과 의사로서 추천하는 최고의 아침 습관은 산책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25년간 정신과 의사로 일하며 마음의 병이 잘 낫는 사람과 잘 낫지 않는 사람의 특징을 관찰했는데요. 마음의 병이 잘 낫지 않는 사람들은 대낮까지 잠을 잔다고 합니다. 실제로 평소 대낮까지 자던 환자가 아침 산책을 시작하자 증상이 눈에 띄게 개선된 사례를 다수 관찰했는데요. 몇 년 동안 낫지 않던 우울증, 공황장애 같은 병들이 호전되었고 마음의 병이 없는 사람들도 아침 산책을 하면 업무 효율이 높아지고 숙면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침 산책이 이렇게 좋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세로토닌 분비가 되어 기분이 좋아집니다. 세로토닌 호르몬이 낮으면 우울한 기분이 드는데요. 아침 햇살을 받으며 활기차게 걸으면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고 세로토닌이 활성화되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의욕이 생기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이 세로토닌은 멜라토닌의 재료가 되어 밤에 숙면을 돕습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탈모도 오고 위장병에 심지어 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스트레스 아침 산책을 하면 어느 정도 조절이 되더라고요. 불교 경전에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스트레스 받고 화나는 일이 있죠. 가까이에 있는 배우자, 가족, 직장 상사 등 날 자극하고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분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내가 그 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문제가 더 확대되기도 하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하는데 다른 차가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해 끼어든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로드레이지 관련하여 들어보셨나요? 로드레이지는 도로에서 벌어지는 난폭한 행동을 뜻하는데요.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듯합니다. 얼마 전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차선 변경을 해 끼어들었다고 추월한 차를 쫓아가 물병을 던져 차량 옆면이 움푹 들어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욱하는 마음에 화풀이를 한 것인데요. 운전자는 순간적인 화를 못 참아 수백만 원의 차 수리비와 벌금을 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는데요. 내 반응과 관점에 따라 그냥 스치는 일이 되기도 하고 문제가 확대되기도 합니다.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 직장 동료가 좀 까칠하게 말하면 확대 해석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확률이 높은데 내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상대의 언행을 자꾸 확대 해석해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기 위해 마음 관리가 중요한데요. 마음 관리에 아침 산책은 참 좋은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마음을 관리하지 않으면 우울해지기 쉬운데요. 아침 산책으로 하루를 활기차게 열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더라고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아침 산책이 갱년기 우울증에도 특효약입니다. 두 번째는 체내시계를 초기화합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생활 주기가 있는데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밤늦게까지 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주기가 다른 이유는 바로 체내시계 때문인데요. 체내시계는 생체 리듬을 나타내는 일종의 몸속의 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면장애나 우울증도 일종의 체내시계의 문제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몸은 체내시계를 바탕으로 수면, 각성, 체온, 호르몬, 신진대사, 세포 분열 같은 기능을 조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내시계가 어긋나면 각 기능이 제멋대로 작동하여 고혈압, 당뇨, 암, 불면증, 우울증에 걸린다고 합니다. 체내시계의 주기는 평균 24시간 10분 전후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체내시계를 초기화하지 않으면 매일 10분씩 잠드는 시간이 늦어져 밤낮이 바뀐다고 합니다. 체내시계를 활성화하려면 햇빛을 5분 이상 쐬는 게 효과적입니다. 햇빛을 꼭 아침에 봐야 해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침 산책으로 체내시계를 초기화하면 그로부터 15시간에서 16시간 후에 멜라토닌이 분비되어 졸음이 몰려옵니다. 제가 시간이 될 때는 아침에 산책을 하고 바쁠 때는 오후나 저녁에 산책을 할 때도 있었는데요. 갱년기 증상이 조금씩 나타나면서 밤잠을 깊이 못 잘 때가 있었는데 꾸준히 아침 산책을 실천한 뒤로 한결 좋아졌습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 D 생성을 돕습니다. 2018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남성 75%, 여성 82%가 비타민 D 결핍을 보였다고 합니다. 비타민 D는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높이고 암도 예방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요. 비타민 D는 햇빛을 쐬어야 생성이 쉽습니다. 저자는 아침 산책을 할 때 선글라스를 쓰지 말라고 권하는데요. 이유는 세로토닌을 활성화하려면 어느 정도 밝은 빛이 망막에 닿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대부분 자외선을 가리기 위해 선크림도 바르고 꼭꼭 가리고 나가는데요. 피부가 자외선에 노출이 되어야 비타민 D 생성도 된다고 합니다. 저도 한낮에 외출을 할 때는 선크림을 바르지만 아침에 산책을 할 땐 얼굴과 목에만 바르고 팔다리엔 바르지 않습니다. 자외선이 피부에 해롭다는 인식이 많은데요. 적당한 햇빛은 면역력 향상과 비타민 D 생성에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자신에게 맞아야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공복보다는 아침을 먹고 산책하는 것이 좋고, 아침 산책은 혈압을 낮추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지만 이미 심장병이 있는 고위험군은 아침 찬기온에 운동을 하다 보면 혈압 상승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른 아침 운동은 피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전혀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아침 산책이 좋다고 갑자기 무리하면 며칠 못 가 포기하기 쉽습니다. 처음엔 10분, 그 다음엔 15분 이렇게 늘려가고 일주일에 딱 이틀만 해보다가 적응이 되면 3일, 4일 이렇게 늘려가는 것도 좋습니다. 또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 분들은 한두 정거장 버스에서 미리 내려 걷는 것도 좋더라고요. 아침 산책 좋다는 건 아는데 꾸준히 하는 것 어렵죠. 흐리고 비 오면 나가기 싫고 오늘은 오후에 나가야지 그랬다. 오후가 되면 저녁에 나가지 뭐 이렇게 미루다 못 나가기도 하는데요. 하루 안 나가면 이틀, 3일 되고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도 아침 산책을 합니다. 비록 햇빛은 없지만 빗소리 듣고 초록의 싱그러움을 오감으로 느끼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활력이 생기더라고요. 또 리듬감 있게 걷는 것으로도 세로토닌 분비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전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어떤 날은 가볍게 뛰기도 하고 빠르게 걷기도 하고 여유 있게 걷기도 하는데요. 부담감을 내려놓고 즐기면 꾸준히 하기가 더 쉽습니다. 재미있는 요소를 하나하나 찾아보는 것도 아침 산책을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평범한 좋은 습관을 꾸준히 하면 그것이 좋은 인생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